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게 수요일, 지금 오후 3시가 좀 넘어가는 상황인데,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말 그대로 코스닥의 빅3라고 불리웠던, HLB, 그리고 엔캠, 신성 델타테크,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불과 2거래일 만에 어제 상한가에 들어섰고, 오늘도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면서, 이거래일 동안 한 50%가 추가로 지금 오르면서 말 그대로 코스닥 시장은 초전도체를 빼면 매매할 게 없을 정도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어지러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후 시간 동안에도 그러니까 1시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드디어 신성델타테크가 한풀 좀 꺾이는 모양새긴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변동성은 계속 좀 수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기간, 작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죽고 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았던 게 바로 초전도체 쪽인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 2차 전지에서 한탕을 크게 해먹고 나간 수급 주체들이 지금 신성델타테크를 비롯한 엔캠 그리고 HLB까지 지금 현재 코스닥의 빅3라고 불리는 이 세 종목으로 수급들이 대거 옮겨가 있는 상태다 라고 보는 게 지금 합리적 의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맞죠? 지금은 뭐 사실 코스닥은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을 제외하면 뭐 이렇다 할 테마도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시장의 주도주 성향의 종목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번 반등장에서 코스피가 한참 오를 때 신고가 흐름을 내줬죠, 또 최근에. 그런 와중에서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지난 12월에 나왔었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시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여전히 작년이죠. 작년 2차 전지 때 참 힘겹게 수급들이 꼬였었던 그러한 여건들이 지금 올해 작년에 걸쳐서 계속 이러한 좀 괴물 종목들의 탄생이 이어지면서 그 신성델타테크뿐만 아니라 엔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임상 3상에 대한 탑라인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HLB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DX라든지 그 외에 LNF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을 상징하던 각 산업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코스닥은 수급이 약간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좀 이어졌었고 그 상황을 틈타서 작년 12월부터 HLB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엔캠의 폭발적인 상승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는 이미 작년 7월에 초전도체 테마로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는 찰나였죠. 작년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근데 죽지 않고 다시 올해 1월부터 수급들이 또 급격히 유입되면서 신성델타테크는 올해 1월 대비해 놓고 보더라도 3만 원이었던 주가가 18만 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순식간에 두 달 만에 6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가총액이 숫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신성델타테크, 엔캠, HLB 같은 종목들이 각각 시가총액이 3위, 4위, 5위까지 좀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닥은 좀 걱정도 많았죠. 왜냐하면 단순 정말 기대감만 가지고 약간 투기 성격의 자본들이 지금 유입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 무너져도 사실 크게 이상할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 아직 장중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성델타테크가 무너지니까 엔캠도 같이 덩달아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고 투기성 자금의 성격들이 코스닥에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우르르 몰려든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에 2차 전지에서 놀았었던 세력들이 일부 이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물론 여기서 한 번에
하한가가 나온다 한들 한 번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정말 이렇다 할 기술적인 반등도 없이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시간을 꽤나 간격을 두고 나온 시세다 보니까 이게 뭐 정말 급격하게 시세가 꺾여 내려오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방금 보여드린 이 빅3 종목들 HLB, 엔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까지 이 세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면 거래대금 역시도 코스닥 내에서 이쪽으로 계속 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당장의 코스닥 쪽에서 무언가 매매할 거리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고, 단기 트레이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일부 2차전지 장비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게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시세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뭐 테슬라가 좀 반등을 하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지금 뭐 장비단의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오늘 크게 반등이 나올 만한 이유는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사실 적절치 않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여전히 시장의 수급들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역시 저 PBR 쪽이 빠지니까 지수가 재미없고, 코스닥이 그나마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그 분위기가 괜찮았었던 이유가 대표적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신성델타테크, 엔캠, HLB 이 세 종목이 시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괜찮았던 거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진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불과 0.2% 정도 내외로 빠지고 있는 수준인데 하락 종목 수가 1,100여 종목이 돼요. 그 말은 즉 중소형 대부분의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은 지금 대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실질적인 이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신성델타테크, 엔캠, HLB가 고점 신호가 나오면서 서서히 추세 분산 국면에 접어든다면 접어들 가능성이 높죠. 이제는 뭐 내일 기술적인 반등이 설령 나온들 이제는 피크라고 보는 관점이 사실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 뭐 장대 양봉이 나와도 그렇고 또는 내일 추가 하락이 나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 빅3 종목들 HLB, 엔캠, 신성 델타테크 이쪽은 좀 이제는 좀 놔줘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남은 2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거래일로 따지면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 정도 한 7거래일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실정인데, 다음 주에 또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또 예고가 되어 있죠.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오늘 좀 조정이 나옵니다. 저 PBR 단의 종목들 현대차 조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조정 나오고, 기아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삼성물산도 조금 조정 나오고, 그 밖에 금융주들 KB금융을 비롯해서 신한지주, 어제 우후죽순 올라왔었던 각종 공기업 성격의 종목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KTNG 같은 종목들도 전방위적으로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 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수익성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압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은 결국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당장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축으로 해서 좀 부담감이 있고 추가 상단을 뚫어내기에는 뭔가 부담이 있고, LG엔소를 비롯한 배터리 셀 관련한 기업들 역시도 아직까지는 조금 V자 반등보다는 조금은 더 기간 조정을 거쳐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당장 남은 2월, 조금 길게 보면 3월 초까지 시장을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여전히
저 PBR 업종에 속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 역시도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코스닥의 빅3 종목이 주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 수급의 매기가 한껏 풀린다면 다시 저 PBR 쪽으로 좀 수급들이 몰려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5% 공략주 역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5% 공략주 오늘 바로 JB금융지주라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핫했었던 종목이죠. 작년도 그렇고 작년 9월, 10월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좀 저 PBR 관련해서 또 수급들이 붙다 보니까 계속 신고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뭐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부터 이미 선제적인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참고로 2023년도 초죠. 그러니까 요 시기 때인데 이 시기 때 이미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면서 주주가치의 재고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주주 환원의 실시가 본격적으로 23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JB금융지주의 PER 여전히 이렇게나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4배 정도, PBR도 0.5배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세가 참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다른 금융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중은행들, 4대 시중은행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까지 이쪽에 PER 수치보다도 덜 나오는 실정이고 실제로 거기에다가 지금은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도부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다른 금융지주사와는 확연하게 다른 차트 패턴이 계속해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시세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부분들 물론 있겠죠. 그런 부분에 따른 수급 주체들도 당연히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 이미 작년부터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한껏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다른 금융지주사 성격들, 그러니까 신한지주라든지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었던 대표적인 KB금융도 4%가 오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JB금융지주가 오늘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다른 금융사들보다 훨씬 더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면서 이전부터 23년도부터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고 자사주 소각까지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주주 환원율은 지금 30% 이상까지 추진을 한다라고 하고 배당금도 늘린다 하고 ROE만 하더라도 지금 무려 10%대 엄청난 이익을 지금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PBR은 너무 낮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은행 중에서 요만큼 지금 시장에서 매력적인 종목을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JB금융지주가 실질적으로 금융주들 내에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지주사 성격의 종목들 내에서는 가장 맏형격의 노릇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다음 주 시행된다 하더라도 JB금융지주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원 정도 수준인데 아직도 많이 낮습니다. 적어도 한 3조까지는 충분히 쉼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5% 공략주로 JB금융지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신성델타테크, 엔캠, HLB 이쪽에 수급이 빠져나온다면 조금은 더 탄력이 붙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잘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